자, 반갑습니다. 제 16강. 원래는 이 시간에 자서전 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서전 쓰기가 그 소설 쓰기하고 무슨 뭐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전업작가로 활동을 하는데, 자서전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활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발해낸 자서전 쓰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로 미루고 이번 시간에는 소설을 쉽게 쓰는 5가지 방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소설을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어떻게 소설을 쉽게 쓸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소설이든 모독이다, 쉽게 쓰는 소설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점이, 소설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소설을 이렇게 써라 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수준으로 창작을 하는 것은 전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컨셉은 소설을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소설을 써야만이 좋은 소설이 나오든지 나쁜 소설이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어느 한 작가의 성향, 그것을 뭐 무술을 전수받는 것처럼 전수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소설을 쓴다는 것은 엄연히 창작 행위입니다. 창작을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스승하고. 지금 대학에서는 등단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등단을 찬양하는, 아니면 등단주의를 우선 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같이 글을 쓰면서 글을 평가한다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단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학에서 열심히 했으면은 대학 다닐 때 등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졸업을 하고 20년 후에 등단을 하죠. 대학 때는 배우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책이나 읽고 리포트나 쓰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정작 소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했었겠죠. 소설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써라 하는 식으로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등단을 했어도 후속타가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계산해봐도 지금 우리나라 신춘문예 개최하는 신문사가 지방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작가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신춘문예 당선되고 그 다음에 다 주저앉죠. 왜? 자기 글 쓰는 방법을 모르고 전수받은 작품으로 신춘문예 당선됐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못하는 겁니다. 홀로서기를 하려면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칼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자유자재로 칼을 쓰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물러서고 이런 식으로 권법을 배웠다면은 그게 상대방한테 통하겠습니까? 물음에서 안 통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좋은 작품, 질 좋은 작품, 그건 차후 문제고, 우선은 소설을 써야만이 내가 좋은 작품도 쓸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을 깔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을 쉽게 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소설에서 핵심이 뭡니까? 상상력과 문장이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려면은, 좋은 문장을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부담감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은 상상력의 한계가 되죠. 우리가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뭘 묘사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심층 묘사가 있고 객관적 묘사가 있고 간접적 묘사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방법론이고, 순수한 그 묘사는 작가의
정신에서 우러나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멋진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소설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어려우면은 상상력이 발현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교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다 톤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말의 한계가 있죠. 가장 쉽게 가장 폭넓게 얘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친구죠. 이게 쉽게 접근을 해야만이 좋은 문장이 나오고 상상력이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소설을 쉽게 써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설은 작가의 경험에다 상상력을 덧붙여 만든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기억에 있던 거죠. 시에서 말하면 어떤 시적 대상이죠. 시적 대상에다가 시적 상상력을 덧붙여서 객관화한 것이 시어죠. 소설도 그 경험은 기왕에 있는 거죠, 작가가.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덧붙이죠. 상상력은 예술이죠. 온전한 상상력, 자유로운, 아니면은 뛰어난, 아니면은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겪은 그 경험이 온전히 내 것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시적 대상이 확실히 내 것이었을 때, 육화되었을 때 시적 상상력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소설에서도 상상력을 발현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 경험 자체를 완전히 육화할 수 있는 그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죠. 소설을 쉽게 쓰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보냐면은 경험은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탄탄하고 좀 크고 좋아야만이 얼마든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주춧돌이 흔들리면은 흔들리는 빈도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춧돌이 크게 작다.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국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춧돌 크기가 거의 한 평 정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초가집을 지으면서 궁궐 주춧돌에다가 초가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초가집 나름대로의 주춧돌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설을 쉽게 쓰려면은 일단 내가 쓰고자 하는 소설과 융화가 될 수 있는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있어. 특히 처음에 소설을 쓰신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 이거 뭐 굉장히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런 소재가 있어요. 이것을 소설을 쓰고 싶어. 그래서 그 자료를 막 찾죠. 요즘 AI에 대해서 한참 사회적으로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AI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AI로 인해서 인간의 망가져가는 삶,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쓰겠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쓰려면은 내가 AI에 대해서 박사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인터넷으로 AI 원리, 자가학습 프로그램만 돌려놓으면은 계속 자료가 누적이 돼서 그 누적된 자료에서 원하는 답을 주고 자료가 없으면은 대답하지 못하고 바둑을 두고 이런 단편적인 상식 그걸 갖고 AI 소설을 쓰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스스로 함정이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주춧돌로 삼았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 특히 처음 소설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작을 쓰려고 그럽니다. 두 번 다시는 소설 안 쓸 것처럼 심혈을 기울이죠. 문장 하나하나 뭐 특별한 소재 이런 걸 찾아서 막 쓰죠. 소설 한 권 다 쓰고 진 다 빠져갖고 처음 쓴 거는 그냥 참 얼떨결에 썼지만은 그 소설 쓸 게 아니다. 그거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
다시는 뭐 소설 안 쓰겠다 뭐 이렇게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죠. 그런데 내가 가볍게 부담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소설을 완성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더 좋은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소설을 쉽게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작품을 쓰면서 욕심 없이 써라. 이거 무슨 뭐 산에서 수도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 갇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소설을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뭐 처음에 소설 쓸 때 욕심을 버리고 썼다면은 그럼 100%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제 혈기왕성하죠. 일단 뭐 단거리 선수처럼 일단 스타트선에 승원은 1등 할 것 같죠. 또 그런 용기와 그런 자신감 그런 게 없으면 또 소설 못 쓰죠. 그건 당연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뭐 욕심을 버리라는 건 뭐냐면은 문장 하나하나 파파 하나하나 에피소드 하나하나 여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보다는 살짝 보니까는 소설을 어떻게 쓰는 것을 배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대충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태고 과정에서 전부 다 다시 또 손볼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막 욕심을 내고 인생 승부를 걸지 말라는 거죠. 좀 길게 보자. 저는 하루에도 지금 뭐 10시간 이상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끔 뭐 이제 그런 말 듣죠.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제가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소설을 안 쓰면 뭐합니까? 뭐 등산가네요? 제가 소설만큼 좋아하는 것이 사진 찍기하고 그림 그리는 거라든가 글씨 쓰는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취미가 좀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 그러는데 출사를 나가려고 해도 일단은 오늘은 글 쓰고 내일 다음 주에 이제 뭐 출사 나가자 해놓고 또 그 다음 주 되면은 오늘은 글 쓰고 뭐 봄에 나가자 뭐 가을에 나가자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사진 찍고 싶으면 카메라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유로를 삼죠. 저는 처음부터 전업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부터 결심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소설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크게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아닙니까?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항상 그 주장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소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죠. 물론 막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오늘에 충실하면 평생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덧붙여 말하면은 이제 제가 소설 처음 쓰려는 분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과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는 어떻게 과거를 고칩니까? 미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작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과거도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글도 안 쓰고 산이나 다니면서 아니면은 이렇게 좀 유야무야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평생을 살다 치어요. 과거는 움직이지 않죠. 현재 노력을 하면은 과거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 쓰는 거 기왕 시작을 했으면은
멀리 보라. 오늘 한두 편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소설을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어요. 또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소설을 항상 쉽게 쓰다가 그 습관이 되면 어떡하냐. 이것은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제가 쉽게 쓰라는 거는 초고를 완성하기까지고 초고를 퇴고하는 과정은 다르잖아요. 일단은 초고가 완성이 돼야 소설이지. 아무리 좋은 소재, 아무리 뛰어난 문장이라도 완성되지 않은 건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문장, 뛰어난 주제는 충분히 퇴고 과정에서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써도 막 쓰는 소설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은 쉽게 쓰면은 기본적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의 폭도 넓어지고 문장의 폭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가에 캠핑에 가서 누웠어요. 강변에. 강가에서 보면은 하늘에 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계획된 얘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그때 마음속에서 우러난 말, 이런 말들이 진실하고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죠. 내가 강가에 가서 이런 말 해야겠다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죠. 그게 쉽게 쓴다는 거는 결국은 진실하게 쓴다는 겁니다. 진실은 예술을 추구하는 바탕이죠. 진실은 선에서 비롯되잖아요. 선할 때 진실을 한 거고, 진실한 것은 아름답죠. 그래서 예술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쉽게 쓰는 소설이 더 아름다운 소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네 번째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소설을 쓰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 색깔이 다 비슷하죠. 작가들이 보면은 어떤 작가는 어떤 류의 작품만 쓰고 어떤 작가는 어떤 류의 작품만 쓰고,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식으로 쓰지 않고 전문점식으로, 커피 전문점식으로 그렇게만 쓰죠. 저는 뭐 블랙 코미디부터 시작해서 뭐 로맨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도 다 소설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꼭 지적인 것만 써야 된다. 그럼 지적인 소설도 쓸 수가 있고, 블랙 코미디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극도 블랙 코미디로 쓰면은 더 슬프게 되죠. 아니면은 기류에서 여행 이런 것도 얼마든지 쓰고, 그러니까 장르 불문하고 하다못해 웹소설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기본 바탕에 자유로운 글쓰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글쓰기는 뭐냐면 쉽게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작품 생활을 이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항상 제 말을 염두에 두십시오. 어렵게 쓰지 말자. 쉽게 쓰고 퇴고는 완벽하게 하자. 그러면은 어떤 소재를 선택하는 데 대해서도 폭이 넓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 진실한 글쓰기가 수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천부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야 뭐 굳이 뭐 이 강의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혼자 더 잘 알아서 하니까는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글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글이 나오고 그러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제가 왜 화이팅을 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자, 어제까지 글 안 쓰신 분들은 오늘부터 글 쓰시기 바랍니다.